아오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24절기가 품고 있는 뜻, 즉 음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양의 길이가 길어지고, 즉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우리의 생활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날씨를 좌우하잖아요. 그 날씨의 때때의 기운이 이제 24절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8절에 대한 설명을 했죠. 8절이란 말하자면 이제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동지의 그 8개의 그 절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기운들이 때때의 음과 양의 기운이 항상 변하면서 우주 만물의 곡식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어떤 만물들을 키워나가는데 때때의 그 필요한 일들을 제때제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음과 양은 또 싸움이 없어요. 천지의 자연은 다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이 낮 정오로 가면서 다툼 없이 또 하루에 또 해가 남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에서 뜬 해가 남쪽으로 가고, 또 남쪽에서 또 지나는 해는 서쪽으로 또 기울어 가고, 또 서쪽으로 기울어진 해가 북쪽으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날 다시 북쪽에 도달하면 이제 그 해가 다시 이제 동쪽으로 또 오르는 것이 이제 하루의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 동안에 야,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돼, 뭐 너는 좀 있다 와, 이러면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제 다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천지 자연의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속이지 않고 항상 때때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루의 해를 시작한다 그러고 우리가 입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입춘에가 말하자면 이제 1년의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월달, 정월달 말하자면 음력으로 말하면 정월달이 되는데, 이 정월달에 이제 주로 입춘의 절기가 전후로 해서 들어 있어요. 이때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개를 지니고, 양의 기운이 2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음과 양의 기운이 거의 같은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점점 양기의 기운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천지 만물이 더운 기운을 받아서 자라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입춘이 이제 되고, 우리가 이제 한 절기를 대략 한 15일,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름이 지나면 우수가 되죠. 우수. 입춘, 우수. 우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럼 입춘 전에는 뭐가 왔어요? 눈이 내리죠. 눈. 그런 이제 비가 내리면서 어떻게 천지의 만물에 얼어있던 땅들을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녹여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수. 근데 우수를 지나면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서는데, 이때는 이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있죠. 뭐 이제 뭐 곰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뭐 개구리라든가 이런 온갖 자연의 동물들이 말하자면 이제 체력 소모가 없고 추우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겨울 동안을 버텨내죠. 이제 그런 동물들이 스스로 이제 입춘지나 우수지나 경칩이 되면은 가만있어, 이거 뭐 밖에서 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나가서 생활할 수도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다 이제 밖으로 기어 나와서 이제 좀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경칩이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한 절기가 지나면 춘분해를 맞이하는데,
춘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데, 입춘이 되면 음이 두 개, 양이 두 개 똑같다 그랬죠? 근데 춘분이 되면, 예, 즉, 봄의 절정인 계절에 들었으면 음의 기운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양의 기운으로 하나 그 기운이 보태져서 양의 기운이 세 개가 됩니다. 즉 뭐예요? 이제는 서서히 땅의 온기를 더 받아들여서 만물을 키워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양기가 서서히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절기는 청명인데 하늘이 맑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늘이 맑으니까 누구라도 자연에 나와서 논가리, 밭가리 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명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벼농사, 유지 농사였으니까 이제 농가리를 하고 또 밭가리를 하고, 이제 밭가리는 이미 말하면 이제 춘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지나면 이제 고구, 이제 곡식의 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자리를 먼저 합니다. 모자리를 먼저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 씨를 부어서 모를 키워서 그걸 이제 다시 뜯어내서 다시 이게 모를 심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겹씨를 담그고 모자리를 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죠. 고구가 되면. 그리고 이제 입하가 되는데 그 다음 절기는 입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름이 계절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죠. 입하. 입하. 근데 이제 아직은 봄의 기운이 있어서 천지 만물들은 끊임없이 이제 막 나무들이건 밭에 작물들이건 아니면 산에 크는 나무들이건 아니면 그 속에 사는 동물들이건 또 사람들이건 끊임없이 뭔가 이제 양기의 어떤 움직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니까 점점 더 기운을 내서 이제 일하는 시기가 돼서 천지는 양기로 덮어지는 시기입니다. 입하가 되면. 그 다음에 소만. 들이 이제 농작물들로 점점 가득 차게 된다는 시기죠. 그 다음에 망종이라는 것은 온갖 씨들이, 종자는 시종자니까 이 시종자들이 사람에게 유익하건 유익하지 않건 그 해에 싹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제 다 그냥 아주 너도 나도 그냥 다 아주 왜냐하면 양기의 기운이 아주 최고에 달하니까 그 기운에 의해서 막 말하자면 이제 작물들도 아주 성하게 크는 시기가 되겠지만 이거 농사 지어보니까 풀 감당 못하는 시기예요. 망종 때가 되면 온갖 풀들이 그냥 아주 그냥 며칠만 놔둬도 꽉 찹니다. 또 풀을 메고 나면 또 그냥 풀이 생기고 이런 시기가 망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가 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 그러죠. 밤이 짧고 이렇게 되면 참 천지 만물은 참 스스럼 없이 또 그 양기로 가득 찼던 입하의 계절에서 계절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음의 기운이 하나 딱 씨가 나옵니다. 음의 기운이 없고서는 무엇은 곡식이든지 맺혀질 수가 없거든요.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위가 성할 때 음의 기운이 딱 하나가 촥 올라와서 이 있는 곡식들을 좀 익혀서 씨앗을 만들어서 곡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음기가 딱 하나 태동합니다. 하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지, 다음에 이제 소서, 그 다음에 대서. 말하면 이 서자는 더울 설자인데 아주 말하는 이제 아주 만물을 그냥 익히는 거죠. 씨앗을 몇 개 만드는 거죠. 더위를 열기를 주면서. 그럼 어떻게 돼? 그 열기를 받아먹은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언제 있을까요? 밤에. 밤에 음기가 돌 때에 낮에는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열기를 받아들여서 클 수 있는 여건을 받아 딱 잎이나 줄기에 딱 지니고 있다가 저녁에 밤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착착착착 크죠.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오이 키는 걸 보니까 하루 저녁에 한 마리씩 커나가더라고요. 30cm씩 커버려요. 아이 참내 놀랬어요. 예. 이렇게 움트고 있던 그 눈이 커가지고 하루 밤사이 한 30cm 커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밤에는 만물을 키우는 겁니다. 낮에는 열기를 받아서 저장했다가 밤에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기운이 각각의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기와 양기는 일하고 있는 거죠. 이 소서와 대서를 이제 넘겨서 더위가 이제 절정에 이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입추가 오죠. 입추. 즉 이제는 크는 것도 크는 거지만 이제는 가을에 들어서서 알곡을 익혀서 이제 좀 따 먹어야 될 시기가 됐다 이 얘기죠.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입추입니다. 계절이 이제 가을을 알리는 거죠. 이때는 양의 기운이 두 개, 말하자면 세 개에서 하지 때 세 개를 지녔던 양이 두 개로 줄어들고 하나였던 음기가 두 개로 늘어가면서 음과 양의 기운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즉 양기가 끊임없이 줄어들어 왔듯이 음기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만물을 익혀서 이제 알곡을 따는 거예요. 음기가 없으면 알곡이 맺혀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입추의 시간이 지나고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또 다음 계절이 이제 말하는 처서인데 처서 이 서자가 더울 서자 처자는 고처자니까 더운 것을 딱 정리했다. 즉 오늘부터는 이제 좀 선선하다. 놀란 것은요 정말이지 요 근자 몇 년에 그 더위가 와서 참 아주 그냥 좀 밤마다 괴로웠는데 야 묘하게 처서가 되니까요 그냥 하루 차이로 기온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이지 하늘에서 하는 일이 음과 양의 하는 일이 그렇게 놀랍도록 정확하더라고요. 처사가 되니까 막 30도 밤만 돼도 28도 29도 올라가는 그 열기들이요 딱 정리가 돼서 사람이 좀 견딜 수 있는 온도 23도 4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경험해 보십시오. 처서에는 분명히 더위를 딱 정리합니다. 딱 쳐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처서 지나면 이제 백로, 즉 이슬이 맺힌다. 즉 이슬이 맺힌다는 건 뭐예요? 밤과 낮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물방울 맺힌다 이런 얘기죠. 더울 때는 그 물방울이 안 맺히고 다 이제 분산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서서히 온도 차이에서 이슬이 맺힌다는 시간이 이제 백로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추분이 되는데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지면서 음기가 셋이 되고 양기는 하나가 됩니다. 음기가 세 개가 되고 양기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점점 바빠지는 거죠. 이제 가을로 들어선다는 얘기죠. 가을로. 예, 가을로 들어서서 그 곡식들을 빨리빨리 익혀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알곡을 주기 위한 그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로 찬 이슬이 맺히고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가을이 추수하기 아주 이제 바쁜 시절이죠. 지금이야 어떤 봄과 가을에 추수를 한다, 농사를 짓는다, 시작한다 할 때 다 우리는 기계들이 하는 걸 많이 보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뭘 심는다 그러면 많은 그 줄잡이들, 목군들이 있어가지고, 넘기고 하면서 또 한 줄 넘기고, 목 심으면 더 넘기고 하면서 이렇게 줄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풍경 볼 수도 없고, 예, 세상이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강이면 이제 서리가 내린다. 상강 때에 서리가 내려서 온도차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온도차가. 네, 말하자면 이제, 낮에 15도, 10도 이렇게 하던 것들이 밤에라도 잠깐 영하로 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천지 만물의 식물들,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영하로 되면 생장성이 멈추기 때문에 딱 그냥
말하자면 사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갑작스럽게 온도가 딱 떨어지면 그 해의 단풍은 아주 보기가 좋은데, 이 온도가 미적해서 떨어지는 말은 이렇게 되면은 그 나무의 그 단풍들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요. 예, 그냥 막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져 멋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시나브로 떨어지게 되고, 예, 가을의 맛이 조금 덜 나죠. 이것은 이제 그 단풍이 이쁘게 들으냐 안 이쁘게 들으냐의 관계는 계절에 상강을 전후한 계절에 온도가 참전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강을 지나면 말하는 입동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겨울에 들어섰다. 이제 세상 천지는 음기로 가득 찹니다. 음기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양기는 없어지고 음기만 가득 차 있는 세월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과 대설이 되는데, 소설이란 것은 뭐예요? 눈이 온다, 눈이. 대설은 눈이 좀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의 기운이 가장 많을 때에 이제 눈이나 얼음들이 얼고 사람들이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가을의 어떤 잔 기운이 남아 있죠. 그때까지. 이제 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동지쯤이나 돼야 이제 실상의 어떤 겨울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동지가 돼야 밤이 가장 길다 합니다. 그때에도 이제 이 말하자면 그 입동 때에 음기가 가득 찼던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동지가 되면 양기가 하나 또 싹 음이 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양기가 하나가 음이 트면서 음기는 세 개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지가 되고, 동지가 오면은 밤이 가장 길지요. 밤. 우리가 이제 동지 팥죽을 해 먹는 그 풍습이 있어요. 네, 팥죽에는 애군을 몰아내는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평시에도 어떤 우리가 이제 애군을 쫓아내고 또 좋은 기운을 맞기 위해서 이제 팥을 많이 쓰죠. 이제 여름에 농사 지을 때도 농사 잘 되라고 우리가 이제 그 보면 팥죽을 자주 써서 예전엔 먹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참 좋은 풍습들도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도 이제 농사를 모내기를 하고 나면 이제 팥죽도 써 먹고, 그것이 그 망종 때까지 7월 7석을 지나 이제 우리가 절에서 말하는 우람분 7월 보름까지 주로 많이 이제 써 먹고, 특히 이제 동지가 되면 이제 동지 팥죽이라고 해서 아주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 해의 애군을 다 떨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자. 그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다는 데에 양기의 기운이 하나가 딱 서서, 즉 이 양기의 기운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온전한 기운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지가 되면 많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맞이하는 새해, 보내는 해에 애군을 쫓기 위해서 팥죽을 써먹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는 새해에도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양기 하나가 되고 음은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든 이윤이 이제 동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환, 추위가 아주 몰려오죠. 소환, 대한, 추위가 몰려오죠. 소환, 대한의 추위가 이제 참 아주 혹독하게 맹위를 떨치죠. 말하자면 이제 추위가 아주 극에 달하는데, 그러면 다시 입춘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입춘의 계절을 맞이하면 봄이 들어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해가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24지의 절기의 모든 방향은 동서남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입춘이 되면 새로운 기운을 맞아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24방위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때때의 그 절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아서 그것을 응용하고 살아간다면 상당히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24절기에 대해서 뭐 별것도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물론 다 알고 있죠. 다. 천지 만물의 도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동쪽에서 해가 떠서 또 그 해 뜬 해는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어간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진리가 자연 속에 있는데 자연의 모든 것들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추우면 점점점 더워지고 더워지면 또 점점점 추워지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에 무엇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과연 옳게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아야 맛을 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대단하다, 큰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이 커서 대단한 거고 무엇이 커서 큰 인물이겠어요? 그것은 자연의 진리에 헌하고 자연의 이치에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추앙받기를 바라고 큰 인물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큰 인물이라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만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이 커서 대단하게 어떤 기술이 있어서 한번 이름 낸다고 그건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서 이름난 운동선수라든가 이름난 그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담고 살아가는 그 큰 인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가는 것만이 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4방위의 제도를 알고 암수 육자법에서 말하는 천지간의 그 나이와 천지간의 암수, 때의 계절을 제대로 알아야 뭘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60가짜의 비밀이 또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누군 몰라요. 다 알죠. 아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큰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인물은 큰 것을 품어야 되는데 그 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